안녕하세요. 전 덥숙입니다. 오늘은 오싹오싹 공포함수.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죠? 제가 오늘 가져온 얘기는 전부 제가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된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다시 갈게요. 2018년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 집이 비는 날이었고 친구들과 술을 먹으려고 저희 외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외할머니. 왜 할머니? 왜 할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좋으세요? 와이 할머니. 이건 뿌리신가 봐요 할머니가. 왜 할머니? 씨발 이런다. 집중하네? 집중하네? 집중하네. 2018년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집이 비었고 친할머니 집이 비어서 근데 왜 할머니 했다가 왜 할머니 했다가 친할머니 했다가 뭐야 누구 할머니? 외할머니라고 얘기 못 하겠다고. 그 할머니가 누굴 쳤나요?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저희 집이 비어서 여자 둘, 남자 셋 술을 마시려고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남자인 친구가 예로부터 귀신을 본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재밌게 술을 먹고 그 친구가 술에 취해 보였어요. 저희 집에 핸들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귀신이 보인다면서 그 친구가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저희 모두는 거실에 있는 핸들 의자를 둘러싸고 그 친구를 그저 술에 취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죠. 조심해. 저희는 대답합니다. 대체 뭘? 지금 안방 들어가지 마. 왜?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궁금하면 들어가 봐. 저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집에 온갖 곳에 염주가 걸려 있어요. 궁금하면 들어가 보라던 그 말에 그저 술에 취한 친구가 답답했고 들어가 봤어요. 염주 8개가 걸려 있는데 그 8개가 다 끊어진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염주가 끊어지는 소리 아무도 듣지 못했고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모두는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는 저희에게 지금 다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만 따로 속삭입니다. 안방에만 불을 켜놓고 화장대 쪽에 의자를 빼놓은 상태에서 창문을 다 닫고 거울로 그 의자를 비추게 한 상태에서 나오라고. 이유는 묻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제 여자 한 명이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고 그 집에서 자고 가야 될 사람은 남자 셋과 여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저희는 모두 귀신을 본다는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때 사람의 기에 따라서 자야 되는 방이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자인 친구가 그 안방에서 자야 된다고 했고 그 남자 둘이서 제 방에서 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저랑 그 여자인 친구는 밖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당연히 그 친구 말을 믿을 생각을 하고 우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 안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위에서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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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는 실제로 누가 위에 없으면 들릴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자 주방에선 수저통이 드르륵 드르륵 드릴래퍼인가요? 미안합니다. 주방에선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정수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만큼 소리에 집중하고 예민해 있던 상태였는데 그 누구도 움직이는 발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샜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그 여자인 친구는 집에 가고 저희 남자 셋이서 남게 됐습니다. 점심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을 먹고 저녁에 이제 석촌호수에 가서 맥주를 한 캔씩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그 귀신을 본다는 친구가 화장실에 갑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저한테 해줄 말이 있다고 하네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위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수저통이랑 정수기 따르는 소리가 들렸었다. 근데 그 친구, 제 방에서 자는 그 친구는 그 소리를 못 들었대요. 자기가 해줄 얘긴 다른 얘기다. 근데 그때 화장실에 간 친구가 허겁지겁 뛰어와가지고 저희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 친구가 이동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그렇듯 어디 갈까를 하다가 찜질방에 가기로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너무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냥 3명이었는데 2명이 가자고 하니까 갔죠. 근데 그 친구는 절대 남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탕 뭐예요? 남탕.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서 목욕을 하고 그러고 나왔죠. 평범하게 찜질방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찜질방에서 잠에 들었어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저 새끼 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오래전부터 둘은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해요. 게이인 남자애가 그 같이 있던 제 친구한테 고백을 하기도 했었다고. 게이.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기 타령하면서 잘빵 나눴던 거 그냥 자기랑 같이 자고 싶어서 그렇게 나눴던 거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고 있는데 뒤에서 끌어안고 조금치를 돌렸어. 오싹오싹 공포 썰이 아니라 게이. 오싹오싹 게이썰. 누워서 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그러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렇다면 제가 들었던 발자국 소리와 수저통 소리와 정수기 소리 그리고 염주가 끊겼던 사건은 뭘까? 주방. 뭐라고요? 알몸에 앞치마. 염주 속박 플레이? 마무리해주세요. 그 친구가 게이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만 들었던 발자국 소리와 수저통 소리와 그리고 염주가 끊어진 건 과연 그 게이 친구의 짓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됩니다. 와 무섭다. 염주 속박 플레이를 조심하라. 다음 이야기는 민수씨께서 해주신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투합숙 멤버 민수입니다. 공포 합숙인데요. 공포합숙 멤버 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들 해병의 라이카 공포 이야기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모르는데요. 쉽다.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훈련소를 갔다가 운전병 후병기 교육을 받을 때였어요. 제2 야수교 훈련장을 갔거든요. 조교분이 해주신 말인데 해병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에서는 훈련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잠을 자지 않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초소를 쓰고 있던 김일병이라고 할게요. 김일병이 얼싸가 좋다 김일병. 이상병님과 함께 초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존나 무섭네. 오 빙인가? 빙인가? 내리야. 안녕. 정답. 난 네 뒤에 있어. 월드와이드 세용. 안녕. 계속 가서 뭐야. 얼싸가 좋다 김일병이. 개연병 그만 털시고요. 자,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일병과 이상병이 같이 초소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때 김일병이 급동이 마려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허름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이상병님한테 같이 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병님, 저 똥 마려 오는데 무서우니까 같이 좀 가주십시오. 이상병님은 굉장히 귀찮았지만 그래, 뭐 초소 잠깐만 비우는 건 상관없겠지 하고 같이 그 허름한 화장실에 같이 가줍니다. 이상병님은 화장실 밖에 있었고 김일병은 똥을 싸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일병이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라이카, 라이카,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일병은 이상병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아, 이상병님! 장난 그만 치십시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웃어요? 아이, 그냥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다시 가보세요. 네. 아, 김상병 씨발. 아, 이상병님 진짜 무서우니까 장난 그만 치십시오. 하지만 이상병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라이카, 라이카 라는 목소리. 빠르게 후처리를 한 후에 바로 나가서 김상병님과 함께 복귀합니다.
이상병이라고. 이상병과 함께 이상병이라고요? 영웅과 함께 복귀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에 들고 일어나서 이상병님 왜 어제 그런 장난을 치셨습니까? 근데 이상병님은 뭔 소리야? 아무것도 안 들렸어 어제 라고 합니다. 아니 어제 분명히 뭐 라이카? 뭐 그런 식으로 장난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통신병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김일병님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라이카라고 하셨습니까? 라이카 왜 그래 그러니까 통신병이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라이카는 통신병 언어로 위를 봐라는 뜻입니다. 그날 김일병 위를 봤다면 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똥을 다 못 쌌겠죠. 그렇죠. 엉덩이에 똥이 묻은 채로 죽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라이라이 차차차도 거기서 나온 말입니까? 너네 형한테 물어보면 안 돼? 외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물어볼게. 와이 할머니. 다음 이야기는 승준 씨께서 해주신답니다. 자,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어느 한 전문예술대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학기 초 입학식을 하지 않았던 시기에 일어납니다. 저희는 고향 친구와 함께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같은 방을 쓰기로 됐고 방은 반지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뭔가 주변에 이상한 분위기들이 감지됩니다. 다른 방 친구들이 이상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서 저희 방에 찾아와서 별일 없었냐 물어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다른 학교 친구들이 건물이 2개였는데 저는 2개의 건물에 있는 친구들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제 옆방 친구가 자기가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는데 가위를 눌렸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 점점 자기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숙사 친구들이 모두 함께 모두의 마음을 뭐하냐고요? 뭐하냐고요? 그렇게가 왜 이렇게 웃기지? 그렇게. 그렇게 기숙사 학생들이 이 소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옛날부터 귀신을 봤다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뭔가 자기 눈에는 검은색 뭔가가 서 있었던 자국들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위 눌린 방 친구가 자기가 가위 눌렸다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 방에 그 친구가 그게 서 있었다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부터 저희는 뭔가 이상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귀신을 본다던 친구가 기숙사 2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가위를 누가 눌렸던 것 같다 해서 방문을 열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같은 학교 친구니까 반갑게 맞이했죠. 그러면서 혹시 가위 눌린 적 있지 않냐? 가위는 아니었고 자기는 뭘 봤다고 증언을 합니다.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변기 아래쪽에서 사람 머리가 뒤를 돈 채로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옷도 입지 않은 채로 갑자기 복도로 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귀신을 보던 친구가 좀 살짝 신이 났는지 다음에 자기가 가위가 눌릴 방을 맞춰보겠다 하면서 2가지 방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맞추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그 방에서 가위를 눌렸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와, 여기는 뭐가 있다라는 걸 모두가 느낍니다. 근데 저희는 20살 초 청년들입니다. 귀신 소동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선동과 날조가 시작이 돼요. 누구는 조작을 해서 이거 귀신이 한 거다라고 친구를 속이게 들고 일부러 장난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슬슬 생기다가 소동이 마무리가 될 즈음 저도 뭔가 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가위를 하나도 눌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방에 있으면 좀 낮잠도 안 자던 사람이거든요. 낮잠이 너무 자고 싶어져서 잠에 듭니다. 근데 잠에 들면 한 1시간 동안 가위에 눌렸다가 가위 눌렸네 하고 가위를 풀고 다시 잠들면 다시 가위에 눌리고 1시간 내내 자는 동안 계속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약간 아저씨? 그냥 우리가 길에 흔히 보이는 아저씨 같은 사람들 목소리가 하나가 딱 들리게 됩니다. 그때 저는 뭔가 있긴 한 건가? 근데 아쉽게도 그 친구는 그때 이미 기숙사를 나갔던 상황이라 더 이상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2023년 그 소동 그런 것들을 겪다가
2023년이요? 잠깐 너무 뛰어갔다. 저도 이제 가위를 눌리고 뭐 그런 이상 현상들이 생기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조금 시답지 않게 넘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 같은 시간대 수업을 듣는 친구를 한 셋이서 데리러 가기로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 친구를 데리러 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저보다 나이가 있었던 형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형이 자기 오늘 너무 이상한 걸 들었다. 뭔가 이상하다. 기분이 너무 안 좋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봤더니 짐승이 하는 뭔가 그런 하는 그런 듯한 소리를 방 에어컨 밑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소름이 돋았어요. 언제죠? 이때가 이 소리를 들었다고 형이 말했을 때가 여름쯤이었는데 그때 소름 돋았던 이유가 뭐냐면 학기 초 아직 OT도 하지 않고 아무도 서로 모를 때 흡연실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무슨 자전거 보관소 같은 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모르고 친하지도 않았지만 새벽 3시? 4시쯤에 담배를 피러 가면은 뭔가 거기서 저는 똑같은 소리를 그 전에 먼저 들었었어요. 거기서 어두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약간 밤에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짐승이 있나 보다. 왜냐면 저는 본가가 시골이에요. 사실 집 옆이 바로 산이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 동물 울음소리.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이 근처에도 동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한 이걸 며칠 듣다 보니까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서울에 있잖아. 여기 주변에 숲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하고 소름이 돋아서 그 뒤에 새벽에 혼자 담배를 피러 나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름에 똑같은 증언을 일치하는 걸 듣고 이게 다 같이 장난치면서 넘길 만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구나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023년이 됩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같이 다녔던 어떤 형 한 명이랑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귀신 소동이 있었지 않았냐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나도 안다. 그거 우리 위에 선배들 때부터 있었던 거다. 혹시 너 보거나 들은 적 있냐? 들은 거는 사람 목소리, 아저씨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내가 겪은 걸 지금부터 얘기해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때 귀신 소동이 있었지만 기숙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제 방에 와서 자게 됐어요. 근데 자다가 자기가 가위가 눌려서 깼는데 어떤 아저씨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그때 창문에 쇠창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쇠창살로 머리를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거기서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다가 가위에서 깼던 기억이 있었대요. 꿈인가요? 가위죠. 가위. 근데 진짜. 자기가 이런 일을 겪고 윗 학번 선배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게 돼요. 그거 자기들 때도 있었다. 아저씨 아니냐? 라고 얘기를 또 증언이 일치합니다. 그럼 진짜 뭐가 있는 거냐? 하면서 자기 때도 그 귀신을 보는 애가 있었는데 아저씨 모습을 한 사람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횡포를 놓았다. 얘기를 들었던 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로서는 지나서 보니까 당시에 있었던 증언도 일치했고 그 형께서 해주신 증언도 일치했던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길고양이 아니었나요? 고양이 같은데. 그냥 시계가 아닌가요? 아니요, 진짜 아닌데요. 미친놈에서 그냥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무섭다, 사람이. 그쵸, 사람이었으면 더 문제죠. 사람도.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외할머니 아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또 제가 해준 실험인데요. 웃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죠? 이번에도 실화입니다. 또 할머니인가요?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얘기. 모르는데요. 저 안 봤어요. 대충 곤지암이 무서운 병원이라는 건 알죠? 사실 공포 라디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곤지암에 관한 얘기를 직접 겪으신 적이 있나요? 없죠? 전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그 사유지인데 그 들어가면 신고할게요. 그래. 범죄를 저지르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심각한데요? 전 범죄자와 같이 놀 수 없어요. 들어가진 않았고요. 친구들과 글램핑을 갑니다. 가평에 있는 어느 산에 있는데
곤지암으로 빠지는 표지판이 눈에 띄는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둘, 남자 둘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저만 술을 먹지 않고 전통 혼숙. 전통 혼숙이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남자들 여자들 항상 여자가 껴있네요. 혼숙. 신기하네요. 부러우신가요? 네. 그래서 저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술에 취했습니다. 그때 제가 졸려가지고. 왜 하품하셨죠? 졸려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왜 하품하셨죠?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진짜 까매서 안 보여. 왜 그렇게 인종차별하시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보이나요? 그때 이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자고 있고 다른 여자 한 명이 엄청 취해서 산으로 갑자기 뛰어서 갑니다. 근데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걱정이 된 나머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화장실 건물이 보여요. 그 친구 토할 것 같다 해서 화장실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화장실 뒤에 낮에는 본 적 없는 것 같던 엄청나게 큰 건물이 보입니다. 정말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 건물이 보입니다. 저 건물은 뭐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와서 제가 물어봤죠. 저건 뭐야? 저건 뭐 그냥 관리실? 뭐 유스 호스텔 이런 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어디? 뭔 건물? 저기 화장실 바로 뒤에 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렇게 찝찝함을 남기고 자고 일어났죠.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이 너무 급했던 저는 화장실이 어딘지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가는데 1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3분이 넘고 5분이 넘게 걸어도 어제 갔던 화장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큰 건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얼른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애한테 어제 많이 취했냐? 혹시 기억 안 나냐? 너 어제 화장실 어느 쪽으로 갔었냐? 화장실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기억을 못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너가 술 취해서 저 뛰어갔을 때 내가 따라가가지고 너 화장실에서 토하지 않았냐? 다 기억나는데 자기는 술 먹고 그냥 잤대. 근데 나머지 친구들도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건 아닌데 너 혼자 산책하러 간 거 아니었냐고. 그래서 갑자기 그때 오면서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곤지암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켜서 나침반을 켜고 제가 봤던 화장실 쪽으로 나침반을 비춰봅니다. 그곳은 곤지암이 있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떠날 때까지 그쪽 방향을 계속 봤지만 그쪽 방향에 어떠한 건물도 보이지 않았고 그 친구는 끝까지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 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술에 취하지도 않았던 제가 귀신에 들려서 귀신 들린 건물을 봤다는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저는 이건 좀 무섭네요. 그냥 길치 아닌가요? 길치 아니고요. 술에 취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 건물을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하신가요? 다음 이야기는 씨발 뭐죠 이건? 비영리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다음 이야기는 후쿠로 미스씨께서 해주신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2017년 제가 고3일 때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와 있었네? 무슨 말씀이시죠? 그때 당시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진짜요? 진짜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슬픈 나머지 새벽에 그 친구가 저한테 써준 편지를 태우려고 그리고 좀 낭만을 좀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됐지만 집에 있는 맥주 한 캔과 제 라이터를 챙기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관리실 관리하는 데가 여기 있고 여기 또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계단 위에 올라가면 경치가 좀 좋거든요. 와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올라가서 제 편지를 하나씩 태우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들으면서 낭만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 소절 불러주시죠. 사랑했지만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편지를 불태우면서 맥주를 한 캔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울다가 웃는 겁니다. 왜 진짜 터지시죠?
뽀삐뽀삐. 깜짝 놀란 나머지 이 위에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 후레쉬를 켜서 밑을 황급히 확인합니다. 근데 후레쉬를 딱 켜는 순간 바로 뚝 끝인 겁니다. 근데 내가 뭐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후레쉬 다시 끄고 다시 노래를 틀고 다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또 후레쉬를 딱 켜가지고 또 확인하니까 갑자기 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웃기죠? 왜 웃는 뭐가 웃긴 거죠? 너네 왜 이러냐? 다시 해야겠습니다. 뚝뚝 그치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아니 이거 김광석 노래에서 나오는 건가? 노래를 끄고 후레쉬 다시 끄고 너무 무서운 마음에 한 번만 더 들으면 그냥 바로 집에 가자. 또 맥주를 먹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또 하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인 기이한 목소리가 또 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또 들리자마자 바로 맥주로 불타고 있는 편지를 끄고 바로 집으로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과연 그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처럼 실현당한 여성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웃고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울었다면서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똥꼬에 털 났겠네요. 똥꼬에 털렸겠죠. 다음 이야기는 승진 씨께서 해주신답니다. 예. 뽀삐뽀삐. 다음 이야기는 뽀삐뽀삐. 자, 그때는 2019년. 친구들이 커플이 한 팀씩 있었습니다. 저는 그 커플이 3팀이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 중에 한 팀에 있는 남자애와 저는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8층에 살았어요. 저를 1팀, 친구를 2팀, 나머지 한 팀을 3팀이라고 하겠습니다. 3팀 커플이 2팀 커플과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3팀 커플의 남자애가 흡연을 했는데 1층까지 내려가서 흡연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옆에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하게 됩니다.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을 했는데 밑에서 누가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올라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밑에 불은 켜지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확인을 하려고 움직이니까 비상계단에 자기 쪽이 불이 켜졌겠죠? 자기 쪽이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어떤 여자가 계단에서 자기를 올려다보고 올라오는 걸 멈추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봤대요. 몸에 소름이 쫙 돋은 채로 미친 듯이 방으로 뛰어갑니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이 상황을 들은 1팀과 2팀은 사실 그런 귀신을 하나도 믿질 않았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막 경험한 건 있었지만 믿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2팀과 1팀이 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제 전 여자친구는 집에 가고 2팀과 저 셋이서 방에 있었어요. 누워서 이제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에 있는데 눈을 딱 떴어요.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겁니다. 본인이요? 네, 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어요. 또 가위가 눌린 건가요? 가위가 눌렸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방은 어두컴컴하지만 눈이 조금은 보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씨 뭐지? 저희는 문 현관문 옆에 신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을 딱 쳐다보는 순간 뭔가가 검은 형체가 붕 떠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저게 뭐야? 뭐지? 하면서 가위를 풀 생각을 못하고 그걸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빨간색 동그라미 2개가 딱 하고 켜집니다. 눈이었어요. 그 게덴푸드 액세서리 있잖아요. 섀도우 서번트라고 하시나요? 정말 밝은 불이 아니라 그냥 빨간 색깔 뭔가 동그라미 2개가 딱 그 검은 형체 눈 위치에 있는 걸 딱 발견한 순간 저는 겁에 질린 채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가위에 눌려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나귀 죽는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진짜 시끄럽게 방을 내주세요. 내줄까요? 씨가 어둠 속에서 너무 웃으시는데 이렇게 좋으세요? 지금 하니까 웃기긴 한데 그때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보통 가위 눌릴 때 보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움직이는데 가위가 풀리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게 그냥 가위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핑킹 가위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개 같은 소리 그냥 하시네. 그걸 어떻게 느꼈냐? 보통 사람들이 가위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아무 미동도 없이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잠시만요. 아이씨. 아, 저기 핑킹가위 씨. 아이씨. 죄송합니다. 오케이. 보통 가위는 깨는 순간 옆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무슨 당나귀 죽는 소리 같은 걸 내면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옆에서 제가 이 소리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 걸 옆에 친구가 이 팀 남자애가 들었어요. 같이 사는 남자애. 그래서 저를 흔들어서 깨웁니다. 뭐 이 새끼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때 전 느꼈어요. 아 이게 평범한 가위가 아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핑킹가위다. 그렇게 있다가 어느덧 저는 군대에 갈 시즌이 돼서 좀 찝찝함을 남겨두고 그 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고 나서 또 때는 이제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됩니다. 오랜만에 그 이 팀이었던 남자애와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를 꺼냅니다. 야 옛날에 그때 우리 그 집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하고 얘기를 꺼내니까 사실 그 친구는 귀신을 하나도 안 믿는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그때 군대를 해병대를 다녀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는 애였는데 그때 갑자기 사실 너가 이 집에 살기 전에 자기도 뭔가 겪은 게 있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아직 같이 살고 있지 않을 때 자기 집에서 혼자 자기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가 아직 집에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하고 두드립니다. 그냥 두들기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다급하게 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고 문을 닫고 여자친구한테 연락합니다. 아 너 지금 집에 왔냐? 장난치는 거냐? 무슨 소리냐? 자기 아직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서 그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문을 열고 다시 나갑니다. 근데 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고 이상함을 남긴 채 스스로 하는 생각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헷갈리고 우리 집 문을 두들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 생각에 친구는 지금 2번이나 이런 장난을 쳤으니까 3번째는 혹시 오면 잡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똑같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친구가 했을 때 문을 벌컥 열고 나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가 깨달았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지는 걸 자주 경험해본 사람은 느낍니다. 문을 열자마자 복도에 불이 켜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가 느낀 건 누군가 사람이 자기 방문을 두들겼다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복도에 센서 등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켜진 겁니다. 친구는 이상함에 복도로 걸어가서 엘리베이터까지 확인해봤으나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기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제가 겪은 일들 이렇게 차례대로 있었던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오싹오싹 공부 없으기였는데요. 자꾸 더 공포 얘기 중에 멈추세요. 지금까지 오싹오싹 공부 없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시나요?